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좀 황당했습니다.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 등짝을 한 서너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옛날 같으면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러고 그냥 갔겠지만 요새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경찰이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엄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엄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대 나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하고도 사이도 좋았고 그냥 욱하면 등짝 몇 대 가끔씩 때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엄마가 폭력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고발한 아들이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상담을 원한 것입니다. 또 엄마 또한 상담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예전처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썽을 피워도 귀여운 내 아이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애인지 애를 보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요즘에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먼저 만났어요. 아들 말이 엄마가 화가 나면 자기 등짝을 자주 때린대요. 그래서 화나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때리는 게 아동학대 아니냐고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5학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 4학년 정도 좀 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5, 6학년인데 머리가 다 커가지고 그런 애가 엄마를 신고했다고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에 법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해결책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때렸으니까 아동학대다? 아니다. 엄마가 화나긴 했어도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신고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들어온 그 법은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깨트리는 법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법이 나라를 오히려 정의와 평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하면 그 법은 나쁜 법입니다. 법이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을 파괴한다면, 가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아들이 엄마를 신고했어요. 그 아들을 내가 키워야지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들 관계가 예전같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못해요.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상당한 갈등과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가정에 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법이 아니라 정이 먼저입니다. 정은 신뢰와 화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화해하고 다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신과 처벌이 원칙입니다. 죄와 벌로 끝납니다. 법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팩트만 봅니다. 팩트로 보면 엄마는 아이를 때린 폭행범입니다.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인가요? 결론은 엄마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습니다. 법은 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개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고 어려운 상담이었습니다.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엄마가 때렸으니까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개념이 없어요. 때리면 안 되지 않냐? 말이야 맞는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나 때릴 때 빼놓고는요. 너도 엄마 사랑하니? 물었어요. 네 엄마가 나 때릴 때 빼놓고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끼리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거 그건 배신이야. 배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애쓰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알잖아.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너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너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면 용돈 주고 너 스마트폰 사주고 너 스마트폰 대주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24시간 얼마나 노력하는데 너 등짝 몇 대 때렸다고 네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그건 배신 중에 배신이야.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너 등짝 5대 때렸다고 너 엄마를 폭력이라고 신고했잖아. 하지만 엄마가 너한테 폭력을 쓴 것보다 네가 엄마한테 폭력을 쓴 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큰 폭력을 쓴 거야. 알아? 너는 엄마한테 등짝 5대 맞고 끼케야 5분 아팠지만 네가 엄마 신고하면서 엄마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엄마가 가슴이 아픈 것은 1년, 5년, 10년, 잘못하면 평생까지 갈 수가 있어. 누가 더 폭력을 쓴 거야? 너 5대 맞은 게 그게 폭력이니?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받고 엄마 마음에 피멍을 준 네가 폭력이니? 이렇게 좀 세게 말했습니다. 그냥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 네가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면 나는 너한테 의식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너 밥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입히는 거 말고 용돈도 안 주고 스마트폰도 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든지 하고 네가 학원 가고 싶으면 네가 학원비 더 벌고 부모를 신고한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내 아들이라면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게,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 약간의 겁도 주고 협박이라면 협박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래야 됩니다.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넘어가면 얘 머릿속에 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한테도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나중에 얘가 크면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랑 잘 지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얘는 법으로 가는 겁니다. 친한 친구도 친한 동료도 이 아이의 인성이 그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사회생활과 사회성이 그게 좋겠습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은혜는 안 가르치고 법으로 따지는 것만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아들도 반성하고 있고 해프닝 같은 일이니 잘 털어내시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들 둘 다 불러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도 엄마를 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이 다정스럽고 편안하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을 화해시키고 편안하게 보내긴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심리적인 후유증을 빨리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폭위로 넘어가고 선생님이 조금 크게 야단을 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고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고합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은혜, 선생님의 애쓰는 마음 전혀 모릅니다. 오직 모두 잘잘못을 따져서 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이 사라지면 학교도 사라지고 가정도 사라집니다. 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법을 가르치기 전에 소중한 정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의 조그만 잘잘못을 불법이네 뭐네 따지라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가 네 등짝 때리면 그건 아동학대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건 네 잘못이 99%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네 등짝을 때렸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법 대신에 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정이 들어차고 아이들 가슴에 정이 가득해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무슨 일이 생기면 정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